네, 채널A 탐사 보도팀이 지난 봄쯤에 제보를 입수하고 꽤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건입니다. 바로 그룹 빅뱅의 멤버죠. 대성의 수상한 건물 이야기인데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단비 기자, 채널A 탐사 보도팀이 직접 그 현장을 가봤죠. 네. 지금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씨가 지난 2017년 310억 원을 주고 매입한 건물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어서 임대 수익만 월 1억 원이 추정되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니 5층부터 8층까지가 각종 식당과 사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요. 네. 건물 외벽에는 간판이 전혀 없고 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보니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은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버튼이 아예 안 눌리는데요.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 있어서 내부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데요. 저녁이 되자 썰렁했던 건물 근처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간이천막에 주차 요원들이 저렇게 앉아 있고요. 보니까 고급 승용차들도 하나, 둘 모여듭니다. 이 낮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이 층들의 불도 켜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남성들이 모인 방에 여성들이 단체로 들어와 인사를 하는가 하면 남성 접대부들이 수차례 드나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수상합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눌리지도 않았고요. 사진관으로 등록된 층, 철문으로 막혀 있었죠. 다만 밤이 되면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활발하게 오갑니다. 주변 상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픈은 버튼이 왜 안 눌려요? 지금은 오픈 아니고. 주변 상인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대성이 주인인 건물에 지금 보니까 룸사롱이 운영되고 있다. 이거네요. 아니 왜냐하면 5층부터 8층까지가 사진관이나 식당으로 간판이 돼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5층이나 8층 그 정도 높이의 식당이랑 사진관이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특히나 이런 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인들이 보기에는 아 저런 게 또 저렇게 용도 변경해가지고는 불법 영업 하나보다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위장 간판들을 달아두고 영업을 한 게 아니냐. 사실 저기는 아예 간판조차 거의 없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손님으로 가장에 출입을 시도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손님들은 저희가 바로 저지를 당했어요. 신규 손님은 우리가 받지도 않는다. 더 수상한데요. 네. 일단 통상적으로 뭐 강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룸사롱이라는 곳은 저렇게 손님이 오는 걸 가로막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신규 손님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그 안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강남에서 한때 성형했던 풀사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룸사롱이라고 하면 여성 접객원이 들어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냥 나가는 형태지만 소위 풀사롱이라는 곳은 여성 접객원과 술을 마시고 그 위에 장소를 바꿔서 소위 2차를 나가는 그건 이제 뭐 불법 성매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과거에 엄청나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와 유사한 영업 형태를 취하면서 혹시 누군가 새로운 손님이 와서 바깥에 발설을 하게 되면 단속의 우려가 있으니까 저렇게 신규 손님을 받지 않는 게 아닌가 무언가 정상적인 그런 룸사롱이라고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매매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진이 내부 관계자에게 어떻게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취재를 해봤거든요.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소리만 틀리고 업주만 틀린 거예요. 뭐 아가씨도 같이 하고 그냥 몰래 성매매까지 하는 게 아니라 안에 2시간 같이 놀다가요. 네, 나가서 아마 1시간 아마 연애할 거예요. 현금가로 하시면 이에요. 뭐 호텔 이쪽 숙박 비용은 따로 다 준비. 저희가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 보니까 성매매까지 하는 가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텔과 모텔 숙박 비용은 따로 준비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건물의 주인이
빅뱅의 멤버 대성 씨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빌딩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활용되고 있지만 대성 씨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은 2005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대성 씨는 이 건물을 2017년 12월에 310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당시에 이미 세입자들이 이런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건물주인 대성 씨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이걸 과연 몰랐겠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2017년 11월에 이 건물을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죠. 2018년 3월에 지금 군 복무에 들어가는데 정말 대성 씨가 몰랐을까? 이게 사실 가장 대중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그것은 이 대성 씨가 본인이 자기 입으로 실토하지 얘기하지 않는 한 네. 알 수 없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5계층에 있어서 이 사장들이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풀사롱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단속에 걸릴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어떤 업주들 실제 업주는 있는데 다른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이제 당시 경찰에서 이 강남 지역에 있는 풀사롱 22군데를 적발을 했는데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룸 50개를 서류상 4개로 구분해가지고 실제 업주가 아닌 바지 사장이 이제 그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만약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이제 배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어뢰를 한 대 맞아도 거기 뚫리는 데만 이렇게 해서 셀이라고 해서 격벽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이제 구멍이 뚫린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차단시켜서 항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개념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수상한 영업을 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실제 단속을 피해서 노래방 기계를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을 텐데요. 이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꽤 오랜 시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겁니다. 과연 어떤 꼼수를 썼을까요? 보니까요, 저 서랍을 여니까 그 안에 바로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이 노래방 기계를 서랍 속에 숨겨두고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겁니다. 네. 이렇게 비밀스럽게 뭔가 꼼수같이 영업을 해온 거 정말 대성 씨가 몰랐을까요?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그 임대 내역을 클라이언트들이 신별 뭐가 들어있고 이거를 다 보지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한 310억 정도인데 사실 뭐 대학가 원룸고 하더라도 뭔가 주인들이 무슨 일 하시냐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30만 원 월세라도 꼬박꼬박 받을까 조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는 목적은 어떤 투자 목적이고 네. 얼마나 오를지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보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1층부터 8층까지 어떤 업소들이 지금 여기 입점을 해 있고 그럼 이 정도면 내가 안정적으로 뭐 임차료를 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대성 씨가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이 용도 변경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평소 이 건물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당시 2017년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됐거든요. 부동산 중개한 사람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유흥업소 직원들은 심지어요 대성의 건물이라는 점을 오히려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가씨 혹시 필요하시죠? 저기 승리 그것 때문에 건물주가 대성 거예요. 빅뱅 대성 거. 그래가지고 언니들도 출근 인원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고 지금 저기 옷도 지금 홀복 못 입고 사복 차림으로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데 버닝썬 그거 여파 때문에 지금 언니들은 좀 힘드시고 버닝썬 여파로 좀 언니들 좀 잠깐 출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가 대성에게 일부러 숨겼을 가능성 그리고 또 사실 연예인들은 보통 투자를 누군가에게 위임해서 하잖아요. 재산관리 같은 거를요. 그러면 대성 씨가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성 씨가 건물은 매입은 했지만 전혀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투자를 관리했다면 대성 씨가 몰랐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불법 영업을 하는 거 걸리면 오히려 내가 손해인데 그럼 당연히 몰라서 그냥 불법 영업하는 걸 방치한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건물주에게 웃돈을 얹어줍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단속에 걸리게 네. 되면 건물주에게도 약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상적인 임대료보다 더 높은 이제 돈이 갔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건네간 그런 정황이 있다면 그렇다면 대성 씨도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용도 변경을 건물주가 용인할 리가 없으니 건물주는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불법 뭔가 유흥업소라 이런 걸 할 때 건물주에게 임대료에 더해서 웃돈을 얹어준다면 당시 둘 사이에 오갔던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그 계약서에 아마도 그런 내용들은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안 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명목으로라도 이제 금액이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저희 취재진이 안 그래도 대성 씨의 건물 관리인에게 이 부분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출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하시는데, 그때는 사업자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해가지고. 네, 일단 실사를 해봤다고는 대성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 복무 중인 대성 씨가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유흥업소가 특히 성매매까지 하는 사실을 알았다, 혹시 몰랐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본인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몰랐다. 이 건물을 매입한 후에 곧바로 군입대했기 때문에 건물 관리에서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이제 불법 영업의 형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이들 업소하고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혹시 몰라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행정 책임하고 형사 책임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행정 책임은 대성 씨가 이제 건물주니까는 건물을 잘 관리할 신고된 용도대로 운영이 되는지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하고 너네 신고된 영업대로 영업해 원상회복해 하고 이행 강제금, 과징금 같은 거를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세입자하고 나 몰랐잖아 이렇게 둘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고요. 다만 이제 형사 책임은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내가 책임이 있을 때 받는 게 형사처벌이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를 일단은 대성 씨가 받아야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신고된 영업 무허가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신고된 용도가 아니라 다른 걸로 썼다면은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성 씨는 이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물주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대성 씨가 내가 이거를 잘 몰랐고 나는 이 사업에 관여를 한 바가 없다 잘 해명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넘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례에서 건물주까지 형사 책임을 받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건물이 심상치 않은 게요. 이 건물 바로 옆에 YG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글쎄 꼭 연관을 짓는 건 아닌데 뭔가 YG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뭔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계속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벌써 한 3건 정도 아주 굵직한 게 이게 대성 씨 사건까지 3건 정도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한 해를 완전히 뜨겁게 달궜던 승리 씨의 버닝썬 게이트가 있었죠. 네. 거기서 마약 문제도 있었고 성매매 알선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뒤이어서 YG의 수장이었던 양현석 씨가 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외국 재력가에게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YG K 플러스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대성 씨의 건물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걸 대성 씨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았다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지금 YG는 사면 초과의 상태에 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성 씨는 아직까지도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측에선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대성 씨가 해명하는 입장을 밝힌 뒤로는 지금 YG에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성 스캔들이 나올 때마다 YG에서는 모르쇠 전략을 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모르쇠로 일관할지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빅뱅 중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지 않은 멤버가 거의 남은 멤버가 없습니다. 지금 태양 씨 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YG 측에서도 이제 아예 해명을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의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무혐의가 있다고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해명은 좀 무의미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빅뱅이 5명이잖아요, 네. 구성원이. 근데 거기서 태양 빼놓고는 지금 다 구설에 휘말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는 하지만 격리하고 뭐 봐준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빅뱅의 탑 또 무슨 혐의가 있었냐면은 여기도 이제 대마초 흡연 혐의로 네. 여기는 이제 집행유예 2년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2017년 그렇죠. 10월에. 최근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회 복무 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또 이제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대성, 이번에 문제가 된 대성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교통사고가 있기는 했는데 그 사건이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긴 했어요. 과실이 없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또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승리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데 저렇게 4명이나 구설수에 휘말렸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면은 빅뱅이 가수 생활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인기를 누리는 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성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7시 20분부터 방송되는 뉴스 A에서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